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서울시 노인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어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이 커뮤니케어 관점에서의 분석은 이제 슬라이드 책에 있는 것처럼 2017년도 노인 실태 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만 65세 전국 기준으로 1 299명 후보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중에 이제 서울시 노인이 999명, 가중치를 부여하면 129만, 한 130만 명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65세 노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지 내용을 통해서 그 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의학적 치료, 건강관리 상태를 토대로 의료가 요구되는 사람, 의료가 요구되는 군,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군, 세 번째로는 사회적 활동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군이 얼마일 거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노인들을 좀 분석에 분류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과연 의료적 요구 대상자는 누굴 거냐에 이게 정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연구진에서 조작 정의를 다음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충족 의료,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두 번째, 인지 기능은 저하되었으나 치매 치료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요 의료적 요구라고 하는 건 이미 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충족 의료,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나 치매 미치료, 우울증이 의심되고 있으나 우울증 미치료,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으나 병원에 안 가시는 분, 그리고 지난 1개월 동안 영양관리 상태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분. 이 수치를 좀 제시했는데요. 수치를 가져왔는데 이 슬라이드가 없는 관계로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평가되신 분이 약 몇 분인 분이 서울시 노인 129만 명, 130만 명을 토대로 평가했을 때 약 35.5%, 한 46만 명이 걸립니다. 앞에 조작적 정의로 5개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 약 46만 명, 35.5, 36%.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기능 지원 대상자, 그래서 이제 소위 ADL, IADL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금 넓은 거죠. 부분적이면은 어쨌거나 응답자가 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ADL 또는 IDL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얼마냐? 약 20.3%. 그러니까 노인 5분 중에 1분 정도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DL이 한 9%, IADL이 한 20%.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신 분이 어쨌거나 20.3%, 한 26만 명이 확인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활동 제한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16번. 사회적 활동 제한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정해있는 분이 여기에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8가지가 소위 이제 소셜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동호회, 클럽, 어떤 모임이든지 클럽에 갔느냐, 안 갔느냐, 친목단체에 갔느냐, 안 갔느냐, 정치적 단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느냐, 소셜 네트워크, 밴드, 카톡, 트위터, 이런 거죠. 그때가 사람을 만나느냐, 꼭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 6번째로는 이제 종교활동, 7번째는 경로당 이용, 8번째는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8가지 정도의 어떤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8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제 사회활동 제한자로 정의했고, 이런 분이 몇 분 정도가 체크되는 분이 19.1%, 역시 한 20% 가깝게 19.1%가 그러니까 130만 명 한 노인 인구 중에 한 25만 명 정도는 8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린다. 이렇게 좀 구별해 보았고요. 이 8가지, 이 3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11페이지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A, B, C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A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적 요구가 필요하신 분, B가 이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신 분, C는 이제 사회적 활동이 없는 분. 이렇게 3가지 그림을 그렸을 때 A, B, C,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가려준다. 이렇게 나누면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석을 할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8가지 나와봐야 해결도 안 되고 이걸 다 안 갖고 계신 분이 밖에 있는 분이에요. 5분. 이 그림상에서. 전체로
아무것도 이 세 가지를 다 하나 갖고 계신 분이 5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 노인분 이렇게 정했는데요. 8개로 비교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18번에 있는 것처럼 그룹 제로,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룹 제로가 이제 소위 일반 노인 이 세 가지를 하나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그룹 1이 오로지 메디컬 니드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운데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운데 색칠되어 있는 게 그룹 B군입니다. 이거를 저희 연구진이 이제 소위 커뮤니티 케어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봤고 그룹 C가 이제 일상생활 지원이나 내지는 이제 사회적 활동 제한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지원이 그러니까 메디컬이 빠져 있는 거죠. 소위 그런 이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 뭐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체 노인, 서울시 노인을 봤을 때 아무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 거죠. 의료 서비스 본인이 뭐 필요할 때 병원 가는 거고, 뭐 치매 없고, 우울증 없고, 소위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 잘 하고 있고, 영양 상태가 아무 문제 없고, 또 일상생활 도움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이런 분이 65세 노인 중에 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소위 그룹 1, 2, 3인데, 의료만 필요하신 분이 한 17.9%, 23만 명, 커뮤니티 케어 대상군, 의료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이 전체 한 17.5%, 이것 또한 23만 명, 그리고 이제 복지 서비스, 지원 서비스라든가 활동이 없으신 분, 그냥 운동 비슷하게 계신 분이 한 14%. 네. 저희가 했던 게 원래 이제 이게 A군, B군, C군이고 이게 서로 겹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8개로 분석을 할까 했는데 8개로 분석하려니까 너무 복잡했고 이걸 다시 이제 정리했던 것이 일반 노인군, 정상은 아니죠. 일반 노인군, 의료만 필요하신 분, 복지만 필요하신 분, 복지 중에서도 이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혼자나 계시는 분. 그래서 요 색깔인 분이 의료 서비스와 돌봄 중에서도 일상생활 지원 및 이제 생활뿐만 아니라 혼자 계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서포트해 주시는 그렇게 세 분으로 구별했고 각각의 크기는 이 정도 수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처음에 커뮤니티 케어를 접근할 때 과연 우리가 접근해야 할 사람이 얼마일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 그림은 이 네 가지 분을 비교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간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 비교를 주로 2군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군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 대상군이라고 제가 정의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성이 좀 많으신 거고요. 아마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나이하고 좀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군이 2군이 많습니다. 85세 이상 분이고 80세군, 75세 분이 많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 이제 혼인 상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색깔이 차별입니다. 여기는 혼자 계신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랑 같이 연결되는데, 이제 사는 곳을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하, 반지하 사시는 분 상대적으로 많고요. 주택 소유 경우도 이렇게 자가보다는 여기 색깔이 이제 월세, 사글세 내지는 무상이 좀 많으신 분이 여기서 해당되고 있고, 동부어랑 누구랑 사느냐, 이군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여기 이 분홍 색깔이 지금 두 군데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이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이제 여기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많이 해당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관적 건강 인식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고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성질환의 수를 비교해봤더니 이게 1개, 2개, 3개, 4개, 여기는 이제 5개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2분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 대상군에 해당되신 분이 이제 개수로는 5개 이상 해당되는 거가 다음에 이제 4분의 지난 1개월간 외래 병원에 가는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실제로 이제 외래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비율을 본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 1년 동안 입원 비율도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를 커뮤니케이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건 대상자의 특성을 이제 집에 계신 분만 조사한 거죠. 왜냐면 제 자료가 모사님이 준비한 거는 이제 가갖고 집을 방문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커뮤니케이터 대상에서 그 엔트리, 입구에서 확보한 측이 사실은 태어난 자거든요. 태어난 자가 바로 이제 그 지역사회로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제 연구에서는 이제 태어난 자에 대한 특성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이런 점 봤을 때 소위 우리가 태어난 자라고 봤을 때 이제 재입원을 방지하겠다,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겠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건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분들 27%,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1군하고 비교하면은 메디컬 컨디션은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3군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복지 서비스가 같은 상태인데 예, 요거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2군이 이제 유독히 이번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원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조금 오버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사회적 입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냐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은 낮습니다. 건강해야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 네, 음주 빈도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음주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음주 빈도가 오히려 더 안 마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아까 이거 조금 이제 더 분석을 해야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강 상태, 영양감, 나이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성별로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았고 여성이 더 많았다는 걸 기억하셔 주시면 되고요. 운동 실천율은 낮고요. 운동 실천율의 정의는 이제 일주일 동안 150분 이상 운동을 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운동하고 관련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근력 상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5번 시행한 건자는 상대적으로 더 못하고 계시는 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낮은 거죠. 다른 분에 비하면. 비만도 굉장히 녹음에 하시는 우리가 보통 비만도 25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18.5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18.5에 해당되신 분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이게 이제 경로식당 또는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해 보았느냐인데 그거는 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 서비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복지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1번, 2번이 이 부분은 의학적 상태가 비슷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학적 상태가 안 좋으신 1분, 2분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요. 건강검진 참여율은 이제 2분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치매 검진 참여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오히려 약간의 이제 2군, 3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낮게 나타났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경험률은 이제 연군이나 일반 노인도 내지는 의학적 치료에 계신 분은 없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정했던 커뮤니케어 치료분이 20분 중에 한 번 정도가 치료 경험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이제 보험 장기요양보험 등록을 받은 비율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0군, 1군은 없었고 2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어 필요하신 분이 이제 1급, 2급, 3급이 있고 이런 다양한 상태로 보이고 있어서 의학 상태가 조금 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것보다는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받는 서비스는 이제 2군은 커뮤니케어 이게 2군이고 3군은 이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인데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방문 요양이 더 많았던 거고 이제 2군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가 이렇게 방문 간호 이제 시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고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방문 요양, 오교, 지하관 보호 서비스를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 거냐가 상대적으로 대부분 노인들이다 보니 하지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라고 답하신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들은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작은 거고요. 건강이 암호에서 작들이 받고 이제 오히려 이제 모른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실제로 대상자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일단 알아야 본인이 신청할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
우리가 이제 장애 신청도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4군 중에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될 거냐 그랬더니 이제 2군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 대상으로 불렸던 분이 약 한 25, 7% 어쨌거나 4분 중에 한 분은 장애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장애도 이제 뭐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등급이 다 다르겠지만 4분 중에 한 분이고 제가 그 장애 유형은 놓지 않았지만 등급만 제시했을 때 이런 것처럼 이제 1등급, 2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게 2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 활동을 참여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뭐 연세 고령자 내지는 이제 성을 고렸을 때 경제활동 참여는 가장 낮고요. 현재로서. 그다음에 요 슬라이드 좀 재밌는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4분 비동거 생존 자녀, 비동거 손자녀, 내지 형제 자매 내지는 좀 내가 조금 도움을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친인척 내지는 친구 지인이 얼마나 있냐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0군, 1군, 2군, 3군 쭉 봤더니 비동거 생존 자녀라든가 비동거 손자녀 내지는 뭐 형제자녀 조금은 낮기도 하지만 뭐 그냥 뭐 소수인데 가시면 이제 친인척 조금은 내지는 이제 친구 지인 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다 주시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거 가까이 계신 분이 더 나은 것인데 이제 2군에 있어서는 친구 지인 가까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없다라고 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4군으로 나눴을 때 건강 상태에 대해서, 경제 상태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 사회 여가 공동 활동,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도를 체크했을 때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2군입니다. 커뮤니티 대상자라고 했던 네 분이 다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시는 분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계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타인으로부터 어떤 신체적 고통, 학대죠, 소위 학대, 성폭력, 내지는 이제 감정상함, 금전적 피해, 가족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았다라든가, 내지는 방임, 생활비 이지원의 경험들을 분석했을 때, 뭐 높은 사실은 이게 유일하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크진 않았습니다. 조금 간단하면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가족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는다. 사실 잘 돌보면 필요로 하는 대상이 돌보면 그냥 이렇게 못 받고 있다라고 또 응답을 해주셨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 여기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는 생활비 지불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을 거냐에 대한 부담에서 이제 여기 요 색깔들이 대부분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부분이 많은데 역시나 2군에서는 이제 그 비율은 낮고 상대적으로 요 색깔부터가 이제 자녀가 대부분 전액을 부담받고 일정 부분 한다는데 외부 사람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요 비율이 2군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 다음으로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른 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이제 자녀가 보조하거나 자녀 일정 부담을 아니면 여기 이 색깔은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것도 그냥 큰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2군, 3군이 이제 비슷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으로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느냐. 역시나 이제 0군, 1군은 도움이 없다 보니까 응답자가 없었던 거고요. 2군, 3군도 봤더니 약간 4분의 3 정도는 어쨌거나 도움을 받고 있다. 밖으로 크게 해줬고, 이제 그러면 도움을 받았는데 충분하느냐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신 분, 내지는 보통까지 포함한다는 그 정도고, 여기는 이제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자살 생각도 하고 있고, 시리율은 낮지만 자살 생각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요. 건강하면 어디 사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집 플러스 사람들 욕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거. 어쨌거나 지금 집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할 때 어디 사시고 싶냐 했을 때 자가가 한 60%대 나온 거고요. 좀 신기한 거는 우리는 아직은 조금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유인 요양시설 괜찮겠다라고 의견하시는 분이 평균 한 30%,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0%밖에 나온다는 것은 아마 일본 같은 자료랑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